안녕하십니까? 패션 오구입니다. 이번 영상은 2024년 기준 우리나라 50대 가구 절반이 진짜 순자산 3억이 안 된다 준비했습니다.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2024년 기준 우리나라 50대 가구의 평균 자산은 6억 1,448만원. 하지만 여러분, 정말 그렇게 느껴지시나요? 50대 자산의 실체와 그 이면에 숨겨진 현실, 함정을 사례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. 51세 K씨 부부 사례입니다. 통계해보니까 50대 평균 자산이 6억이 넘는다던데 우리는 왜 이리 빠듯하지? 나름 열심히 살아온 K씨 부부는 TV에서 보는 통계 수치에 의문이 생겼습니다. 지방에 대출 1억을 껴서 겨우 산 아파트가 4억, 예적금 합쳐야 6천만원 남짓. 그러니 순자산은 3억 6천입니다. 애들 키우며 열심히 살았는데도 하며 허탈해합니다. 자, 평균은 착시일 수 있습니다. 내 자산은 평균보다 중위값과 비교해야 현실이 보입니다. 첫째, 평균 자산의 함정. 평균 자산 6억? 그 숫자가 말하지 않는 진실을 말씀드릴게요. 평균이 숨기고 있는 현실은 우리나라 50대 가구 평균 자산이 6억 1,448만 원이라 했죠. 이 수치만 보면 우리 집도 이 정도는 있어야 하나? 라는 불안이 엄습하죠. 그런데 이 평균이야말로 많은 사람들을 착각에 빠뜨리는 대표적인 숫자입니다. 왜일까요? 평균은 극단값에 크게 영향을 받기 때문입니다. 쉽게 말해 상위 10%의 자산가들이 워낙 많은 자산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이 전체 평균을 비정상적으로 끌어올립니다. 예를 들어 10명이 모인 자산 통계에서 9명이 각각 2억 원의 자산을 갖고 있고 1명이 50억 원을 갖고 있다면 이 집단의 평균 자산은 6억 8천만 원이 됩니다.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대부분이 2억 원 수준이죠. 그래서 중위값, 미디언이 더 현실을 반영하는 지표입니다. 2024년 통계청의 가계금융복지조사에 따르면 50대 가구의 평균 자산 중위값은 약 3억 6천만 원입니다. 자, 그러면 평균 6억 1천만 원과는 거의 2억 5천만 원 차이가 나죠. 이 수치는 전체 가구 중 정확히 가운데 있는 가구의 자산을 말합니다. 즉 50대 중 절반은 이보다 자산이 적다는 뜻이죠. 더 심각한 건 상위와 하위 격차입니다. 50대 상위 20%는 평균 13억 이상의 자산을 보유하고 있습니다. 반면 하위 20%는 1억 원 미만, 일부는 마이너스 순자산 상태입니다. 결국 평균은 상위 소수의 자산이 만든 착시일 뿐 중산층 이하 다수의 현실은 평균과는 매우 거리가 멉니다. 6억이라는 평균 자산은 여러분의 현실이 아닐 수 있습니다. 진짜 현실은 숫자 뒤에 숨은 구조를 보는 데서 출발합니다. 두 번째가 부채와 순자산의 현실. 부채 빼면 남는 건 얼마? 보이는 자산과 실제 자산은 다르다는 겁니다. 앞에서 50대 가구 평균 자산이 6억 1,448만 원이라 했죠. 언뜻 보면 적지 않은 금액이죠. 하지만 여기에는 중요한 맹점이 또 있죠. 바로 부채를 고려하지 않는 수치라는 점입니다. 같은 조사에서 50대 가구의 평균 부채가 약 9,128만 원으로 나타났습니다. 즉 평균 자산에서 부채를 제외한 실질 평균 순자산은 약 5억 2,320만 원이라는 뜻이죠. 하지만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니죠. 앞에서 본 평균이라는 착시 앞에서 50대의 중위 평균 자산은 약 3억 6천만 원 수준이라고 했죠. 그렇다면 중위로 본 부채는 얼마일까요? 50대 가구 평균 부채는 약 9,128만 원으로 나타났지만 실제 많은 50대 가구의 부채는 평균보다 낮습니다. 통계청의 상세 통계표를 보면 50대 가구의 부채 중앙값은 7,700만 원 정도입니다. 자, 그러니 중위 평균 자산 3억 6천에서 중위 부채 7,700만 원을 빼면 실제 정말 50대 딱 중간 순자산은 2억 8,300만 원입니다. 그러니 우리나라 50대 가구 절반이 진짜 순자산 3억이 안 된다는 거죠. 부채를 빼고 나면 진짜 자산은 생각보다 적을 수 있습니다. 자, 잠깐 사례로 돌아가 K씨, 집의 순자산 3억 6천만 원은 50대 순자산의 중위값이 2억 8,300만 원,
순자산 중위값보다 높죠. 진짜로 중간 이상입니다. 세 번째 자산의 함정. 부동산에 편중된 자산 구성. 집 한 채, 현금은 어디에?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50대 가구의 평균 자산 구성 중 약 76.9%가 비금융자산, 즉 부동산에 편중되어 있습니다. 반면 금융자산은 전체 자산의 18.2%에 불과합니다. 예를 들어 총 자산이 6억 1천만원 가구라면 현금화 가능한 자산은 1억 1천만원 남짓이라는 얘기죠. 문제는 이처럼 자산이 눈에 보이지만 당장 쓸 수 없는 비유동성 자산에 집중되어 있다는 점입니다. 자, 우리 50대 자산 구성은 있는 듯 하지만 쓸 수 없는 구조입니다. 은퇴 후를 위해 필요한 건 금융자산 비중을 높이고 1단계로 자산의 40% 이상 유동성을 확보하는 자산 재편 전략입니다. 집 한 채만으로는 노후 위기 막기 어렵습니다. 평균 자산 맹신하지 마십시오. 부채를 뺀 순자산이 진짜 자산입니다. 부동산만으로는 버티기 어렵습니다. 자산 구조를 점검하고 유동성 확보와 부채 관리부터 시작해야 합니다. 있는 듯 없는 자산에서 쓸 수 있는 자산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. 여기까지입니다. 도움되셨나요? 구독,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